오늘 이제 삼각함수 처음 들어갑니다. 삼각함수. 자, 마찬가지야. 이것도 삼각함수도 함수란 말이야, 함수. 근데 삼각 B하고 관련이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변수가 두 개 있지. 그래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삼각함수에서는 조금 특별한 게 누가 변화함에 따라서 누가 변화하는지를 이제 내가 알려줄 거야. 각이 변함에 따라서 삼각 B가 정확히 말하면 삼각 B의 값이 변화하는 거를 이제 관계식으로 나타내서 그걸 삼각함수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죠? 삼각 B라는 게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3개만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그 3개를 각각 삼각함수로 해가지고 3개를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총 3개인 거야. 그래서 삼각 B의 값이 이제 사인이 있고, 이제 코사인이 있고, 탄젠트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해가지고 총 3개를 공부할 겁니다. 지금부터 정의를 할 건데, 각과 삼각비하고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단위원을 하나 이용을 할 거예요. 단위원. 이렇게 하나 만들까? 잘 그려. Y축. 원을 먼저 그릴 걸. 이렇게. 잘 그렸어. 요런 느낌. 이렇게. X. 원이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원이 이렇게 있어요. 마치 원점으로부터 시초선을 반직선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게 시초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움직일 건데, 동경과 이 원이 만나는 점을 갖다가 일단 찍고, 이 점을 내가 P라고 한번 해보자고. P. 그러면 동경은 원점 5하고 P를 이은 이런 녀석이 되겠지, 반직선이. 그럼 각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각은 이런 각이에요. 회전을 이렇게 시킬 거야. 자, 근데 그때 이 원이 지금 단위원이라고 했잖아. 단위원이라는 건 반지름이 1인 원이거든. 그래서 반지름이 1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럼 OP의 길이는 얼마가 돼? 1이 되죠.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P에서 내가 X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니?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 안에서 뭘 찾을 수 있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일단 직각삼각형이 생겼으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수선해버리니까 H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했을 때 OH와 OP를 이용해서 코사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각도가 이제 기준각이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OP분의 OH야. 근데 OP가 1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N은 OH라고 쓸 수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OP와 PH를 이용해서 사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사인 위에다 쓸까? 사인, 기준각은 세타니까 세타를 기준으로 OP분의 PH인데 OP가 역시나 1이니까 여기는 PH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다음 하나 더. 그럼 이제 탄젠트가 나왔잖아. 탄젠트. 우리가 중학교 3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탄젠트는 여기에서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탄젠트는 OH분의 PH인데 OH도 바뀌고요. PH도 바뀌어요. 그래서 안 바뀌는 1이라는 숫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OP의 연장선을 그어서 그 다음에 X축하고 만나는 점 중에 하나에서 수선을 끊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삼각형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해도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여기서 탄젠트 값을 어떻게 찾아?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죠? 세타에 대한 탄젠트를. 그러면 이 길이는 1이니까 요 길이가 되겠다. 요 점좌표를 뭐라고 할까?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그냥 AB라고 할게요. AB. 뭐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이게 뭐
그렇게 뭐 중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확장을 이제 시킬 건데 지금 보면 이제 탄젠트 좀 지워버리고 내가 이 점을 P라고 놨잖아. 이 P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제 좌표평면 위에서 살펴봤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의 방정식 위의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두면 이 x, y가 요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근데 이 P라는 점의 x좌표는 x축의 수선을 내렸을 때 x좌표와 같으니까 결국에 OH의 길이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OH의 길이를 우린 뭐라고? 코사인으로 말을 해놨죠. 코사인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우린 이 x 대신에 뭘 대신 쓸 수 있어?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야. 하나 더. 이 y좌표는 P라는 점의 y좌표는 y축의 수선을 내렸을 때 y좌표랑 똑같죠. 근데 이 y좌표 이게 뭐 어찌됐건 길이가 이제 PH인데 PH는 우리가 사인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렇게도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단위원에서 코사인이라는 거는 x좌표랑 똑같고요. 사인이라는 거는 y좌표랑 똑같아. 단위원에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를 지금부터 확장을 해서 단위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으로 넘어갈 거야. 그럼 반지름 길이가 r이라고 하면 여기 다 r이야.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야. 그러면 이 OP의 길이도 r이 되는 거잖아. 그죠? OP의 길이가 r이 됐다라는 건 원래 1분의 PH였어. 지금 1분의 PH였는데 지금 R분의 PH가 된다는 거지. 이해돼? R분의 PH. 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 R분의 PH. 이렇게 돼. 따라서 PH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R 곱하기 사인 세타. 맞지? 그냥 여기다 R 곱한 거죠, 그렇지? 마찬가지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R분의 OH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여기서 OH도 뭐라고 쓸 수 있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도대체 PH하고 OH가 뭔데? 이 점 P라는 점의 X좌표와 Y좌표인 거죠. 그래서 이 X좌표와 Y좌표가 원래 단위원 때는 이렇게 생겼지만 반지름 길이가 R이면 앞에 뭐가 붙는 거야? R이 이렇게 붙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삼각치환이라고 할 거예요. 말 자체를. 알겠죠? 삼각치환이라고 할 거야. 그럼 어찌됐건 이제 R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인이 제대로 정의가 되는 거죠. PH는 결국에 뭐라 해서 PH는 그 P라는 점의 Y좌표니까 난 PH 대신에 Y라고 쓸 수도 있지 않겠어? 그죠? 마찬가지 OH는 X좌표니까 X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그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네. 이제 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정의를 R분의 얼마로? Y로 정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뭘로 정의를 하겠다? R분의 X로 정의를 하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탄젠트는 뭘로 정의가 되는 거야? 탄젠트는?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죠? 코사인분의 사인을 탄젠트로 나타낼 수 있다를 마지막으로 강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사인 나누기 코사인을 하면 되지. 그럼 뭐 분의 뭐야? X분의 Y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각을 막 변화시킬 거 아니냐고. 그럼 나는 원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각을 막 변화하잖아요. 그러면 X좌표 변하고 Y좌표 변하지? 그러니까 삼각비의 값이 변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근데 봐봐. 각은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어떻게 돼? 모양이 똑같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뭔가 반복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인이라는 놈, 코사인이라는 놈, 탄젠트라는 놈도 어찌됐건 어떠한 형태를 반복하겠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일단 정의는 이렇게 해서 무조건 외워놔야 돼. 그래서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이런 식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부호. 뭐 많이들 외우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 안 나간 게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삼각함수의 부호예요. 즉 세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값의 부호죠. 그러면 너의 부호네, 너의 부호고 너의 부호예요. 이 부호는 뭐에 따라 달라져? y좌표의 부호에 따라서 사인의 부호가 바뀌고 x좌표의 부호에 따라서 코사인의 부호가 바뀌고 x좌표와 y좌표의 부호에 따라서 탄젠트의 부호가 바뀌잖아. 그지? 그럼 봐봐. 반지름은 항상 뭐야? 양수. 반지름은 항상 길이니까 양수야. 그러면 y좌표가 플러스일 때 사인은 뭐가 돼? 플러스. y좌표가 마이너스일 때 사인은 뭐가 돼? 마이너스. 아이씨. 자, x좌표가 플러스가 될 때 코사인은 뭐? 플러스. x좌표가 마이너스일 때 코사인 뭐? 마이너스. 자, 그러면 봐봐. 여기는 좀 잘 봐야 돼. 여기는 x가 플러스일 때 y가 플러스면 플러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나누기로 되어 있을 때는 둘이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다르면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걸 지금부터 사사분면으로 나누어서 좌표평면 위에서 볼 건데 좌표가 이런 데 있어요.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야. 그럼 x좌표, y좌표 둘 다 부호가 뭐야? 플러스, 플러스예요. 맞죠? 그럼 다 써줄게. x좌표 마이너스, y좌표 플러스. x좌표, y좌표 마이너스. 여기는 x좌표 플러스, y좌표 마이너스야. 그러면 x좌표, y좌표 모두 플러스이기 때문에 사인도 플러스고 코사인도 플러스고 탄젠트도 플러스인 거 보이지? 그래서 여기는 모든 애들이 다 플러스다라고 해가지고 올 이렇게 써요. 올. 거의 그렇게 써놨죠. 자, 다음 이사분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고 y좌표가 플러스니까 사인은 뭐야? y좌표 플러스라 했죠?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누구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해보면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가 돼요. 3, 4분면 탄젠트, 그 다음에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가 돼요. 양수가 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경을 딱 그었을 때 그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인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더라. 삼각함수의 부호가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얼싸안코라고 외워요. 얼싸안코. 나는 이제 옆에다가 조금 외우기 쉽게 그렇게 해놨어.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나는 여기를 이제 공동 현관으로 했고 여기 사인 집, 여기 탄젠트 집, 여기 코사인 집으로 했어요. 각자 자기 집에서만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해되니? 이해 잘 안 되면은 뒤에 있는 문제 한번 봐보자. 그럼 예시를 들어줄게. 자, 6페이지 보면 되겠죠? 자, 봐봐. 각 세타가 2사분면이래. 각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래.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3분의 2래요. 그랬을 때 나보고 탄젠트 분의 코사인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죠? 그럼 결국에 뭐야? 탄젠트랑 코사인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자, 봐봐. 하나의 각을 알 때 우리가 다른 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각형을 그려야 돼. 삼각형을 그려야 돼. 자, 근데 우린 이걸 좀 알고 있잖아. 동경이라는 거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봐. 이사분면 위에 각이라고 했으니까 세타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세타는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각이겠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점을 잡았을 때 사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분의 누구라 했어 아까?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y좌표.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럼 여기를 이제 3 곱하기 k라고 놔야 되는데 어차피 비율을 똑같으니까 여기를 3이라고 두는 거야. 그럼 y좌표는 어디야? y좌표를 이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럼 이 길이는 얼마일까? 뭐 루트 얼마야? 5니?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거 누구야? 이 점에, 그러니까 이 각의 세타의 코사인. 코사인은 뭐분의 뭐야? 반지름분의 x좌표. 그죠? 근데 이 길이가 루트 5니까 이 점의 x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얼마분의? 3분의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해?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지금 탄젠트분의 코사인이니까 이제 안쪽 곱한 거 바깥쪽 곱하면 6분의 5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려줬다 방법 알려줬다. 결국 우리 x좌표랑 y좌표가 궁금하기 때문에 당연히 x축과 y축으로 수선을 내리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뭐 오늘 첫 번째 일단 삼각함수 하나의 삼각함수의 값을 알려줬을 때 그 각에 대한 나머지 삼각함수의 값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연습하셔야 돼. 알겠지? 넘어갈게. 성질에 대해서 가봅시다. 삼각함수 공식들. 여길 지울게요. 여기까지 지워도 돼. 핵심 공식이라고 해놓고 옆에다가 내가 고스톱이라고 해놨죠. 고스톱. 너네 고스톱 쳐봤니? 한 번도 안 쳐봤어? 보통 우리가 이제 보드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고스톱도 마찬가지고 방향이 항상 어느 쪽으로 돌아가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오른쪽으로. 나 한 다음에 내 오른쪽으로. 고스톱을 지금 할 거예요. 삼각비가 총 몇 개라 했죠? 6개. 그러면 내가 그림 그릴 거야. 그래서 고스톱을 이렇게 할 거야. 여기 고스톱 이렇게. 알겠죠? 코사인이야, 코사인. 여기 사인. 여기가 탄젠트.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은 반대쪽에 써줄 건데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시컨트. 여기가 코시컨트. 여기가 코탄젠트. 이렇게 쓸 거야. 가운데다가 판돈을 얼마 두냐면 1원 둘 겁니다. 1원. 자, 여기까지. 이거를 저 검색해 보니까 슈퍼 헥사곤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육각형인데 되게 여기서 공식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 자, 한번 봐봐. 이해하기 쉽게 해줄게. 내가 정리를 몇 개 해놨어요? 2개 해놨어요. 첫 번째, 넘어갈 때는 아래로 지나간다라고 했어. 자, 넘어가 볼게. 내가 코사인에서 탄젠트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넘어가야 돼? 요렇게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코사인이 어디로 가? 사인보다 아래로 지나가야 돼. 그 말인즉 코사인분의 누가? 사인이 뭐가 된다? 탄젠트가 된다를 의미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마찬가지겠지? 야, 사인이 일로 가고 싶어. 아직 이거 모르지, 안 배웠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인분의 탄젠트는 시컨트. 이렇게 가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도 탄젠트분의 시컨트는
코시컨트. 그럼 이렇게도 갈 수 있지. 길이 이렇게도 있잖아. 코사인 분의 1은 시컨트. 뭐가 돼? 역수죠, 역수. 이렇게 역수 관계라는 거지.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길을 갈 때 첫 번째 분의 두 번째는 세 번째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길을 가다가 이렇게 꺾으면 안 돼.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가야 돼. 알겠지?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변형하는 거죠. 이걸 변형하면 어떻게 변형할 수가 있어? 양쪽을 곱하면 가운데가 나오는 거야.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는 사인이 돼요. 여기 그냥 분모에 또 곱한 거죠.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는 사인이 된다. 마찬가지. 코사인 곱하기 시컨트는 1이 된다. 이해됩니까? 예. 뭐 이거는 내가 증명은 저번 시간에 해줬으니까 말고. 자, 두 번째 공식. 기역자 공식이에요. 기역자 공식. 여기에서 기역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걸 다 찾아보면 여기 만들 수 있고요. 여기 만들 수 있고요. 여기 만들 수 있어요. 보이지? 그러면 기역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 화살표가. 그러면 이 순서로 피타고라스가 성립해. 피타고라스.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의 제곱.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시컨트 제곱. 1제곱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이게 성립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 뭐 증명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로 오면 되거든. 왜 아까 기억나지? 단위원일 때는 애초에 정의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 x좌표는 코사인으로, y좌표는 사인으로 정의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이 x, y가 요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x 대신에 코사인 넣고 y 대신에 사인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얼마가? 1이 된다라는 거 알게 되겠죠. 이해되겠어? 자, 그다음 뭐 요거 두 개는 이제 이런 거 안 배우니까 미적분 하게 되면 그때는 알려줄 건데 그냥 뭐 나누면 돼요. 양변 다 나누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당연히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공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다.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다. 요거 두 개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에서 다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볼 겁니다. 종류는 3개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3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오늘 무조건 만들 거예요. 연습해야 돼. 이거 별거 없어. 근데 이제 원래는 너네들이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점을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그지? 점을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그래프 개형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해주면서 거기 안에서 특징을 찾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특징을 먼저 알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 특징 먼저 3가지를 알려줄게요. 이 3가지는 순서대로 외우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어느 날 문제 풀 때 혹은 뭐 개념할 때 물어볼 거야. 삼각함수 특징 3가지 이렇게 하면은 3가지 딱딱딱 바로 나와야 돼. 순서대로. 알겠지?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주기성. 주기가 있다라는 거야, 삼각함수는. 그래서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좀 띄자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플러스 p가 f의 x다를 만족시키는 양수 p가 존재하더라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표현 잘 봐야 돼. fx랑 똑같은데 뭔가 여기에다가 뭐 더하기 얼마를 더해놨어. 이 표현 자체가 뭐야? 주기 함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양수 p라고 했으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거든. 자, 봐봐라. 주기가 뭔지는 대충 알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몇 월 며칠이 1월 8일입니까? 1월 8일이야? 그럼 이 1월 8일은 이제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오죠? 365일 후에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다시 365일 만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700 얼마야? 30일? 뒤에도 1월 8일이 오지. 그지? 근데 우리는 1년을 365일로 보죠. 그죠? 그게 하나의 주기잖아. 하나의 사이클.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은 가장 최소여야 돼. 그 다음에 양수여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65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1년을. 그래서 한 사이클이 최소로 돌아갈 때 그걸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단순 이렇게만 나와 있다고 해서 P를 주기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알겠죠? P가 최소인지 확인을 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주기라는 말은 뭔가 반복된다 라는 소리예요. 반복된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은 이제 P마다 반복된다 라고 해요. P마다. 주기가 P라고는 안 하고. 자, 두 번째. 대칭성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은 무슨 대칭이 있어?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어요. 그래서 선대칭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보통 해요. 이제 뭐 x 플러스 a 마이너스 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이 선대칭 표현이야. a하고 b는 그냥 숫자입니다. 뭐 문자가 나올 수도 있나? 자, 그다음 점대칭은 어떤 표현이야? f의 x 플러스 a에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b. 그러니까 선대칭인 두 놈을 어쨌든 더해가지고 뭔가 숫자가 딱 나온다면 이걸 우린 점대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모든 함수의 기본 성질. 정의역과 치역. 아주 중요합니다. 정의역과 치역. 여기 화살표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니?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딴 때는 그렇게까지 중요하나 싶긴 하지만 범위가 되게 중요하거든. 특히나 치역은 언제 중요해요? 치환할 때 중요해요. 치환할 때. 치역은 어떤 문자로 치환하는 순간 뭘로 바뀌어? 그 문자의 정의역으로 바뀌거든. 이걸 잘 알아둬야 돼. 치역은 치환하면 정의역으로 바뀝니다. 왜 정의역으로 바뀌냐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거죠. x제곱, 그러니까 2차 함수로 예를 들어줄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놈의 이걸 함수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놈의 속값을 구하라고 했어. 알겠지? 그럼 x의 범위는 일단은 그럼 x하고 y에 관한 함수잖아. 그럼 x의 범위가 지금 정의역이고 치역은 y가 치역이 되겠죠. 근데 일단 내가 이 놈을 갖다가 뭘로 바꿀 수 있어? t로 치환을 만약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y하고 t의 관계는 이제 t가 정의역이 되고 y가 치역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 x가 정의역일 때 치역을 이제 t라고 할 수 있지. 이해됩니까? 이걸 하나의 합성함수로 취급을 하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합성 느낌으로 갔을 때는 치역이 정의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중에 나옵니다. 오늘은 안 할 건데. 그럼 가볼게. 첫 번째 사인 함수부터 그려봅시다. y는 sin x. 각이 x예요. 지금부터 그 y 값도 있고. 자, 그러면 이거 잘 그려야 돼. 이거 이렇게만 대충 해보자. 원도 그려줘야 돼.
몰라. 이거 1, 1, 마일. 이렇게. 사인은 아까 어떻게 정의했지? 단위원에서 누구 좌표? Y좌표. 오케이. 사인은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 봐봐. X 이게 각이거든. 각이 변함에 따라서 이 사인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이제 뭐 단위원 위에 한 점을 찍고 이 각을 X라고 했을 때 사인 X는 뭐가 돼? Y좌표. 이 Y좌표가 사인 X가 돼. 그럼 X가 0이야. 그럼 Y좌표가 얼마야? X가 0이야. 그럼 Y좌표가 얼마야? 요 점의 Y좌표 얼마야? 0이잖아.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가 Y야. 알겠지? Y좌표가 0이죠. 그래서 이제 각도가 0일 때 0이에요.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각도가 점점 올라갈 때 Y좌표는 점점 어떻게 돼? 커지지. 커지다가 언제까지만 커져요? 1까지만 커져요. 그 다음에 Y좌표가 또 어떻게 돼? 작아지지. 각이 점점 니들이 해보면 되잖아. 근데 1이 좀 특수하니까 1일 때 각도가 얼마야? 야, 이렇게 오면은 이제 Y좌표가 1이 되는 거니까 이때 X가 몇 도야? 90도죠. 90도. 90도를 우리는 호도법으로 바꾸면 몇 파이야?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 X가 2분의 파이일 때 sin X가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고. 근데 2분의 파이는 대충 얼마 정도 되니? 파이가 3.14니까 2로 나누면은 1.57입니까? 1.57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57일 때 1이야. 그럼 대충 한 뭐 3대 2 정도 되니까 여기 1이거든. 그러면은 1.5는 어디 있어? 요 정도 있겠다. 요 정도. 이렇게 찍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다음에 여기 X좌표가 얼마냐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분의 파이라고 적을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점점 내려오지. X가 점점 커지니까, 그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Y좌표는 0에 가까워져요. 그게 또 언제야? 각도가 얼마일 때? 180도일 때. 그럼 각도가 파이니까 여기 2배죠? 2배. 이 정도? 파이. 그럼 이때 또 0이야. 그럼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과정이 약간 원의 모양을 띠잖아.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모양이 곡선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찍어보면 알아요. 다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Y좌표가 어떻게 돼? 0보다 작아져.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이제 X좌표 0보다, 이제 Y좌표가 0보다 작아질 거야. 그러면 딱 해가지고 한 마이너스 1 정도. 마이너스 1. 언제? 뭐 한 2분의 3파이겠죠? 그죠? 각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2분의 3파이. 그러면 요만큼 또 가면 되겠지. 요 정도. 여기 찍히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찍고 Y좌표는 점점 또 올라가죠? 0을 찍게 돼. 그러면 한 바퀴가 돌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모양이 어떻겠어? 똑같겠지. 각이 한 바퀴를 도는 순간 모양은 똑같아져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한 2파이죠? 360도니까. 이 정도. 그럼 여기를 지나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이게 실제 그래프 모양입니다. 그럼 이게 한 사이클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고 지금부터? 반복된다고. 그죠?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겠니? 그럼 우리가 이걸 자세히 봤을 때, 이 모양을 자세히 봤을 때 점을 몇 개밖에 안 찍었어. 0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저기 찍었죠. 그럼 구역이 몇 개가 되니? 구역이 4개가 돼요. 보입니까? 4개가 돼요. 그래서 구역을 일단 먼저 나눠볼게.
구역을 이렇게 나눴어. 그 다음에 0부터 파이 사이에는 양수의 함수값을 가져가고 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서는 음수의 함수값을 가지니까 이것도 내가 구역을 두 개로 나눠볼게. 가능하죠? 1보다는 커질 수 없으니까 1을 끊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꺼요. 그럼 총 몇 칸이 돼? 8칸이 되지. 이 8칸 안에 기본적인 삼각함수가 다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 다음 이 8칸이 어떻게 된다는 거 지금부터 반복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린 사인 함수를 그리고 싶다? 그럼 몇 칸짜리 그리는 거야? 야, 이건 대답 안 하겠다는 거지. 몇 칸짜리 그리겠다는 거야? 8칸. 아니 내가 8칸 알려주고 8칸 물어봤잖아. 이건 대답을 안 한다는 건 대답을 안 하겠다는 소리지. 아무튼 8칸 그리시면 된다고.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보자. 특징, 주기성. 주기 어떻게 돼요? 주기라는 거는 반복되는 최소의 단위. 얼마야? 0에서부터 여기 2파이죠, 2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그러니까 한 바퀴, 각의 입장에서 한 바퀴가 주기라는 거야. 그래서 사인의 주기는 2파이가 돼. 사인의 주기는 2파이. 자, 그 다음 뭐 있어? 대칭성. 자, 사인 함수는 어떤 대칭을 가지고 있냐? 두 가지, 아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점대칭부터 볼까? 점대칭. 어떤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건 180도 회전했을 때 일치한다라는 거야. X축과 만나는 모든 점에서 점대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겁니다. n파이, 0에서 대칭입니다. 점대칭. n은 정수예요. 자, 다음 선대칭. 선대칭이라는 건 접어서 같아져야 되겠지?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런 거. 딱 접었을 때 똑같아지는 거. 이 안에서만 보면 돼. 왜? 바깥은 반복이니까. 여기. 이걸 어떻게 나타내지? 여기에서 2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잖아.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더했으니까 이제 뭐 n 파이 플러스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라고 해도 된다. 그냥 난 플러스라고 할게요. 0이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선이잖아. 선. x는 이제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알겠니? 이런 선. 그럼 n 대신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 자, 대칭성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 정의역은 저 각인데 각의 범위죠. 근데 각은 범위가 없잖아. 그죠? 우리가 범위를 풀어놨기 때문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 대신에 치역은 삼각비의 값이야. 사인은 y좌표죠. y좌표는 아무리 커도 얼마야? 1. 아무리 작아도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니? 이렇게 너네들이 직접 그림 그려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알겠니? 사인은 이렇고요. 코사인 그래프 그려볼게요. 근데 이건 뭐 별게 없어요. 코사인은 사실 뭐야 그냥? 코사인은 x좌표라 그랬어. 맞지? 그럼 봐봐. 이 점의 x좌표야. 그죠? 그럼 각이 제로일 때 x좌표는 얼마야 지금? 얘들아, 이 점의 x좌표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각도가 0일 때 x좌표 1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더 가자. 그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다음. 또 특별한 점이 x좌표만 봐. x좌표는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고 있지. 그러다 0을 찍죠. 언제? 각도가 90도일 때. 그러면은 아까 2분의 파이 있었는데, 그치? 2분의 파이가 대충 한 1.5 정도 되니까 요 정도. 요 정도에서 0을 찍겠다 이런 거야. 2분의 파이.
됐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x좌표가 0을 찍고 계속 줄어들잖아요. x좌표가 이렇게. 그러다 마이너스 1을 찍게 돼요. 이 정도입니까? 마이너스 1을 찍게 돼. 이때 각도가 몇 도냐면 180도. 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오면서 x좌표는 점점 커지지? 0을 찍게 돼. 0을 찍게 돼. 이 정도? 이 정도. 2분의 3파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 각도가 더 커지면 x좌표는 1 찍게요. 1 찍어. 아, 여기 아니고 여기. 1.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각은 한 바퀴를 돈 거야. 그지? 지금부터는 뭐야? 반복인 거죠. 그럼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자, x좌표가 어쨌든 원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니까 여기도 원의 모양을 깔면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니? 약간 사인하고 비슷하죠, 그림이? 네, 비슷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영역을 쪼개보면 몇 개로 쪼개져? 8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코사인 함수도 8개고 사인 함수도 8개입니다. 칸을 8개로 그리시면 돼. 자, 그렇다면 주기부터 확인해 보자. 주기는 역시나 똑같이 한 바퀴래요. 그래서 주기는 2파입니다. 그리고 대칭점 봐야겠지? 대칭점이 이번엔 이런 데래요.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데니까 아까랑 좀 다르죠?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콤마 0대칭.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돼. 자, 마찬가지 선대칭은 여기. 왜냐면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그럼 이 선도 대칭이고 이 선도 대칭인데 지금 보니까 0이거나 파이거나 2파이거나 뭔가 n파이로 나오죠. 그래서 선대칭. 삼각함수는 대칭인 선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정의역 가봅시다. 정의역은 각도의 범위인데 역시나 제한이 없어요. 실수. 치역은 어떻게 돼? x좌표는 아무리 커봐야 1, 아무리 작아봐야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걸 너네들이 다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y는 탄젠트 x를 그려볼 거예요. 마찬가지 y x축 이렇게. 그러면 각도를 이제 늘려가면서 탄젠트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탄젠트는 내가 아까 이 원 안에서는 안 나온다 그랬지 하나로. 그래서 원과 x축이 만나는 이 점에서 딱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끊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직선과 동경의 연장선이 만나는 그 점에 y좌표가 탄젠트가 돼요. 다시 내가 이제 각을 x를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걸로 x를 이렇게 잡아. 그러면 이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탄젠트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봐봐. 해보자. 각이 0이에요. 0도. 그럼 동경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만나는 점의 y좌표는 0예요. 동의하지? 예. 자, 그 다음에 각이 점점 커지잖아? 그러면 y좌표가 어떻게 돼? 이 만나는 점의 y좌표가 점점 커지는 거 보여? 점점 커져. 점점 커져. 오, 엄청 커지네. 그걸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겨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요렇게 올라가는 느낌이겠죠.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 될 거야. 왜냐면 이 각에 대한
y좌표도 여기서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근데 아직 어디 찍힐지는 내가 안 정했어요. 왜냐면 이제 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봐봐. 근데 만약에 각도가 90도가 되는 순간을 보면 90도가 되는 순간에는 동경과 이 직선이 서로 평행하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요. 그럼 탄젠트의 값이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점을 찍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점을 못 찍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그게 몇 도냐면 90도야. 그래서 90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90도를 내가 만들어 줄 건데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근데 사실 이때는 아무 점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점선으로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 이해되겠니? 딱 이 위에는 아무 점도 안 찍힌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점이 찍히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 저 위에서 어딘가 만나겠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보일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만 그냥 이렇게 올리는 느낌으로만 갈 거라고. 이해되겠니? 그래프가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다음 각도가 이번에는 90도를 넘어갔어. 90도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디서 만납니까? 요 직선하고 저 아래에서 만나. 저 아래에서. 그러니까 겁나 위에서 만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겁나 아래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까지 각도가 180도가 되는 순간에 다시 0이 되죠. 파이일 때.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 다음 180도가 넘어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이 각은 이 각도랑 결과가 같죠. 어차피 여기하고만 볼 건데 이렇게 끊든 이렇게 끊는 거에 연장선을 이렇게 끊든 결과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가 된다? 반복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반복된다. 알겠니? 자, 그럼 몇 칸짜리입니까? 구간 이렇게. 여기는 조금 특별해.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긋겠죠. 됩니까? 양수 음수. 그럼 몇 칸이야? 위에도 이렇게 한다면 4칸짜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탄젠트 함수는 4칸짜리 함수가 돼요. 중간에 어떤 점이 존재하냐, 어떤 선이 존재하냐면 이걸 우리 정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젠트만 어떤 특징이 추가되냐면 4번 해가지고 정근선 추가돼. 탄젠트만 4번에서 정근선 추가해. 그죠? 거기에 탄젠트만 아래 밑줄 그어져 있죠. 정근선의 방정식. 자, 소개를 해줄게.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점점점점점점. 자, 주기성부터 보자. 주기. 얼마마다 반복된다요? 여기는 한 바퀴를 채 돌기 전에 이미 반복이 시작돼요. 180도에서 반복이 시작됩니다. 파이에서. 두 번째, 대칭. 이제 얘는 선대칭이 있냐? 선대칭이라는 건 접어서 같아져야 되는데 접어서 겹치는 거 없죠. 모양이 증가니까. 뭐 증가했다 감소해야 뭐 겹치는가 하지. 그럼 얘는 선대칭은 없고 점대칭은 존재한다라는 건데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일단 이 점에 대해서 대칭 보이죠? 그지?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인 게 보여? 이것도 봐야 돼. 보통 이제 이런 데는 잘 보거든. 근데 이런 데는 잘 못 봐. 그러니까 이런 점도 대칭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쓰시면 돼? 점 2분의 n파이 컴마 제로에 대해서 대칭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린트 뭐라고 돼 있어? 잘못됐네? 잘못됐어.
브레인트 수정하십시오. n파이 2분의 n파이 0 대칭입니다. 점대칭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정의역 가자. 정의역이라는 건 뭐야? 함수가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건데 우리 탄젠트에서 유일하게 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구간이 있었죠? 그게 언제야? x가 뭐일 때? 2분의 이제 파인데 90도일 때잖아. 90도. 근데 이제 뭐 주기가 있으니 플러스 n파이 정도로만 적어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제외하고 정의역이 됩니다. 이건 제대로 썼지. 이건 제대로 썼어. 자, 치역은 어떻게 돼? 치역은 실수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열려. 미안하다. 아직 안 배웠구나. 미안합니다. 아이씨, 수업이 많으니까 헷갈려 자꾸. 왜냐면 계속 작아지잖아. 계속 커지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값이든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요. 탄젠트 함수만 가지는 특징 누구라고? 점근선. 점근선하고 정의역은 서로 여집합이죠. 서로 겹칠 수가 없어. 그래서 정정할게요. 정정합니다. 점근선하고 정의역은 겹칠 수 없다라는 말 정정할게요. 겹칠 수 있어요. 알겠죠? 예. 근데 일단은 이제 탄젠트 함수에서는 안 겹쳐요. 자, 그럼 x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정의 안 된다며. 이게 정근선이 되는 거지.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여기가 정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알아두십시오. 봐.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그릴 줄 아니까 그려볼게요. 뭐 8칸 그려요. 그럼 사인 함수는 아우 정말 최대한 뭐 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리겠죠. 편의상 이렇게 그려요. 지금은 편의상 원래는 이제 길게 느려져 있지. 그거 우리가 했었지. 근데 편의상일 때 이렇게 그릴게. 이게 사인 함수예요. 흰색이 사인이야. 그 다음 노란색이 코사인이에요. 이게 코사인이야. 그럼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죠? 보이죠? 이건 어떤 관계인지 내가 알려줄게. 사인하고 코사인은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야 사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평행이동의 관계로 볼 수 있어. 이 코사인이라는 함수를 혹은 이 사인이라는 함수를 2분의 파이만큼 코사인을 기준으로 하면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 그 다음에 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알겠니? 알아놔야 돼. 자, 두 번째.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 선 보이려나? 이 선 보이죠? 이 선, 이 만나는 놈을 기준으로 x는 야 만나는 놈이 어디겠어? 둘이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딱 중간이니까 4분의 파이겠죠. 실제로 4분의 파이를 사인과 코사인에 대입하면 얼마야? 둘 다 2분의 루트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교점이 같단 말이야. 사인과 코사인 만나죠. 그래서 4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다, 선대칭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 사인과 코사인은 대칭이동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뭘로도 평행이동으로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만 되겠니? 여기서도 대칭이동 되겠죠.
그럼 봐봐, 선대칭이 된다라는 거는 무슨 대칭도 된다라는 소리야. 이거 점대칭에서 나올 수 있냐? 나올 수 있겠죠. 점대칭에서. 그러니까 나도 무심코 뵙긴 했는데 한 번도 해보진 않았어요. 이런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점대칭 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하면 너는 여기로 가지, 너는 여기로 가고, 너는 여기로 가고. 점대칭 되네? 그지? 그럼 봐봐, 선대칭, 평행이동, 점대칭, 평행이동, 선대칭, 평행이동, 점대칭, 평행이동,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뭐 아직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사인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공부합니다. 사인을 코사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죠. 이렇게 나타내죠. 너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코사인이 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사실 x축이 누구야? 각이죠, 각. 그러면 각을 요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게 여기서 그래프에서는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고, 우리는 각을 그만큼 줄였다라는 거잖아. 이동을 덜 했다라는 거잖아, 각을. 그럼 우리가 원래 단위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단위원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단위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이 각을 지금부터 몇 도로 볼 거야? 여기를 이제 x 이렇게 볼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 x랑 이 x는 달라. 이건 이제 좌표 평면이고, 그지? 여기 하나를 더 그릴 건데, 여기서 사인은 누구야? 여기서 사인은 교점의 y좌표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야, 이 길이. 맞죠? 근데 이 사인 함수를 어떻게 한다 해서 각을 얼마? 2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잖아. 그럼 각을 2분의 파이만큼 더했다라는 거는 요 각이 90도만큼 더해진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지. 이만큼을 x라고 한다면 이만큼 뭐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여기가 90도니까. 그죠? 그럼 역시나 단위원을 하나 그려줘. 단위원을 그려줘. 그랬을 때 이 점에 뭐가? y좌표.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 이해됩니까? 이 점의 y좌표가. 그죠? 그럼 코사인 x는 누구야? 이 점의 x좌표지. 그러면 이 x좌표랑 이 y좌표가 항상 같은지만 확인을 해주면 돼. 맞아? 그럼 여기서 x좌표가 1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 0까지 가지. 마찬가지. 여기 y좌표가 1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 0까지 가지. 근데 그 모양은 원을 따라가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 좌표를 보고 있으니까. 그죠? x제곱 플러스, 둘 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어쨌든 이 방정식을 만족을 하면서 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증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뭐 4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돼? 둘이 더해서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역시나 4분의 파이도 한번 그어줘. 이렇게 45도죠. 4분의 파이. 이 각이 4분의 파이인 거야. 그럼 내가 어떠한 x 값을 이렇게 잡아. 이만큼이 x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4분의 파이 대칭인 놈은 어디야? 아니 잠깐만. 이만큼이니까 요런 느낌이 되겠죠. 그럼 이놈의 x좌표랑 이놈의 y좌표는 항상 어때? 항상 어때? 같죠. 왠지 안 보이니? 봐봐.
자, 다시 봐봐. 애들 많이 늘겠어. 나 원그린 실력이. 자, 4분의 파이를 다 그려. 아우 참. 이게 이제 4분의 파이야. 이 각이 4분의 파이야. 그러면 내가 x를 임의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동격을. 미 각을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x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각을 4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요런 느낌이 생긴단 말이야. 이 각이 x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대칭이니까. 그럼 내가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교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예요? 합동이죠.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같게 되겠지. 부호 어때요? 같죠?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y축에 수선의 발 내렸을 때 y좌표랑 똑같고, 이 점의 x좌표는 x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x좌표와 똑같으니까 결국에 x좌표는 내가 코사인으로 보기로 했고 y좌표는 사인으로 보기로 했으니 이 둘은, 사인과 코사인은 일단 값이 같다. 언제? 각이 4분의 파이 대칭일 때. 그럼 일단 1사분면에서 확인을 해줬으니 원래는 어디서도 확인을 해줘야 돼? 각이 이런 데 있을 때. 그럼 대칭하면 이런 데 있겠죠. 이때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 또 어디도 확인을 해줘야 돼? 이때도 확인을 해줘야겠지. 근데 이걸 다 해보면 항상 대칭이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자, 두 가지만 알아놔. 2분의 파이 평행이동, 4분의 파이 대칭.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십시오. 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선대칭, 점대칭, 선대칭, 점대칭, 선대칭, 점대칭 되게 많아. 있지. 근데 가장 기본만 알아두자라는 거지. 가장 기본. 여기에서 이제 뭐 파이만큼 이동하면 돼요. 일단 n파이만큼 이동하면 되네. 왜냐면 이제 여기서 점대칭 되고 또 여기서 점대칭 되는데 여기에 파이죠. 이 길이가. 네,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파이만큼 해도 되지. 왜냐면 여기에 대칭이나 여기에 대칭이나 어차피 같은 직선이라 똑같아. 이해되지? 이 각을, 이 선을 여기에 대칭을 해도 이 선이 나와요. 이 선이. 그러니까 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편해요. 삼각함수는 원으로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원으로 풀 수도 있고 그래프로 풀 수도 있는데 차이가 뭐야? 야, 이것까지 오늘 알려주려고는 안 했는데. 원은요, 한 바퀴가 360도일 때는 잘 보여. 근데 360도가 넘어가는 각들은 잘 안 보여. 이해되겠어? 왜? 한 바퀴가 끝이잖아. 뭐 더 표현하면 뭐야? 361도랑 1도랑 같게 보이잖아, 우리 눈에.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차이를 원에서는 내가 판단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의 주기만 내가 놓고 볼 때는 원이 편해요. 근데 하나의 주기를 넘어가는 상황에선 그래프가 편해요. 왜냐면 1도는 여기 있고 361도는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개가 차이가 보이지. 근데 여기서는 1도가 여기 있고 361도도 여기 있어. 그러니까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원은 언제 쓰고 그래프는 언제 쓰고, 이걸 원래 너네들이 문제를 풀다가 체득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걸로 풀어라 한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고 이런 건 없어. 알겠지? 직접 해봐야죠. 네,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몇 번 볼 거냐면 삼각함수 해갖고 2번하고 3번까지만 볼게요. 1번 아까 했으니까. 자, 2번 봅시다. 세타가 제 2사분면 각이래요. 2사분면. 그 다음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더했을 때 얼마라고 했냐면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당연히 이거 딱 개념 공부하고 이거 보면 못 풀어요. 알겠죠? 그럼 잘 봐.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 좋아. 어떤 생각을 하면 좋냐면 이거를 사인 코사인으로 보지 말고 뭘로 봐? 그냥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뭐 표현할 말이 없다. 그 두 놈의 합을 알려주고 두 놈의 뭘 알려줘? 아니, 뭘 구하래? 차를 구하래. 빼기 구하래. 우리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 플러스 B가 얼마다? 그래 놓고 이제 A 마이너스 B를 구해라. 이런 거 보면 못 구해요, 원래는. 그죠? 못 구하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딱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 해가지고 뭔가 곱셈 공식 변형을 생각하죠. 생각하지. 그걸 생각을 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거. 그러면 막 쌤 사인하고 코사인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고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완전 처음 봤을 때. 그럼 봐봐. 나는 잘 모르겠어. 왜 A 플러스 B 알면 A 마이너스 B 구할 수 있어? 못 구한다고. 못 구해요. A, B가 있어야 돼. 뭐라도 하나 조건이 더 있어야 돼. 식 하나만 가지고 못 구하죠.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제곱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제곱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긴 해.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이제 사인 같은 경우는 제곱 삼각함수는 제곱을 하면은 그 기호에다가 이제 뒤에 이렇게 제곱을 써.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썼던 거죠.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 2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그러면 제곱하니까 2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막상 쓰고 보니까 우리 눈에 공부를 했다면 뭐가 보여야 돼?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라는 게 보여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오늘 개념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안 보일 수 있어. 연습해야죠. 그러면 1은 넘어가고 그러면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저거 구하래. 구해보자.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너는 제곱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제곱을 하면 여기 보호만 바뀌어, 그치? 그러니까 이걸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의 제곱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A, B만 이걸로 바꾼 거야. 이거 못 따라오면 이거는 연습해야 돼.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했어? 루트 2분의 1. 그럼 제곱하니까 2분의 1. 그 다음 4 사인 코사인은 얼마야? 2 사인 코사인이 너니까 4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1.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1.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 얼마? 2분의 3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제곱이 아니고 누구야? 제곱 뺀 걸 루트 씌워야죠. 그럼 여기다 루트 씌우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런 거지. 코사인이 큰지 사인이 큰지를 모르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걸 누가 알려주는 거야? 세타의 위치가 알려주는 거죠. 이사분면이면은 누구만 플러스야? 얼싸안고 하니까 그죠? 사인만 플러스죠. 그럼 n은 플러스예요. n은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다. 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이 되겠죠. 정답이 5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는 0의 두 근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한대.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래. 또 고1이죠, 고1. 고등학교 1학년. 2차 방정식 두 근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대입, 두 번째가 식 세우기, 세 번째가 근과 계수의 관계, 네 번째가 판별식, 다섯 번째 근의 분리인데 여기서는 세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야겠죠. 보자마자 너네들이 이렇게 5개 중에서도 근계관이 제일 많이 생각나잖아. 사실 그거밖에 모르는 애들도 많죠. 두 근의 합이 얼마야? 3분의 1. 두 근의 곱이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a. a야 a. 자,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지? 근데 우리는 아까 배웠죠. 아까 정리를 할 걸. 합을 알고 있을 때, 사인과 코사인의 합을 알고 있을 때 뭘 찾아낼 수가 있어? 곱을 찾을 수 있어요. 다시 차를 알 때 뭘 찾을 수 있어? 곱을 찾을 수 있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합하고 곱하고 차는 내가 셋 중에 하나만 알고 있어도 뭘 구할 수가 있어?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합하고 곱이 있으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일단 9분의 1인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얼마야? 1이죠. 1이죠. 1 넘어가니까 여기서 빼기 1. 그럼 마이너스 9분의 8이 되고 이게 2의 사인 코사인이야. 근데 사인 코사인이 너니까 여기다 2배 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a. 이렇게. 너네 둘이 갖다 놓고 푸니까 a가 3분의 4가 되겠다.